할머니, 할머니의 작은 떡 한 개가 저희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한양 궁궐 앞 넓은 광장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가는 이곳에는 5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떡장수 할머니가 계십니다. 박 할머니,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갈한 손놀림으로 떡을 빚고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먼. 이 떡들이 배고픈 이들 배를 채워주게. 할머니의 떡은 한양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맛도 맛이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초라한 옷차림의 선비 두 명이 떡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행색을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저기 선비 나으리들 잠깐만 기다려보시게요. 할머니께서 따뜻한 송편을 싸서 내미십니다. 아니, 할머니,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무슨 돈? 공부하느라 끼니도 거르셨을 텐데 이것 좀 드시고 가시게. 배고파서야 글 공부가 되겠나. 그러나 나중에 크게 되시거든. 이 늙은이 생각이나 한번 해주시면 그만일세. 자, 어서 받으시게. 두 선비는 깊이 절을 올리고 떡을 받아갑니다. 이런 일은 거의 매일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난히 추운 겨울날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궁궐 앞에서 할머니는 오늘도 떡을 팔고 계십니다. 한 젊은 선비가 떨리는 몸으로 다가옵니다. 할머니, 떡 하나만.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가진 돈이... 선비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따뜻한 떡을 가득 싸십니다. 어디서 오셨나, 선비 나으리? 경상도 안동에서 올라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왔는데 여비가 다 떨어져서. 아이고, 그 먼 길을 오셨구먼. 이것 드시고 여기 앉아서 몸 좀 녹이고 가시게. 할머니는 선비를 가게 안으로 들이시고 따뜻한 차까지 내어주십니다. 할머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제가 나중에라도 꼭... 은혜는 무슨 은혜. 나도 젊었을 때 참 고생이 많았다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식들 키우느라 이 떡 장사를 시작했지. 그때 많은 분들이 날 도와주셨어.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라네. 할머니, 선비 나으리. 이름이 어찌 되시나? 김진사라고 합니다. 김진사 나으리. 공부 열심히 하시게.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큰 사람이 되시게나. 김진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절을 올립니다. 그날 이후로 김진사는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떡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여러 번 과거에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과 급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갑과 장원, 김진사. 한양거리가 떠들썩합니다. 가난한 시골 선비가 장원 급제를 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김진사를 축하하러 모여듭니다. 장원 급제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큰 벼슬을 하시겠구먼. 하지만 김진사의 첫 번째 행선지는 축하잔치도 고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궁궐 앞 떡가게로 향합니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박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떡을 팔고 계십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갈하십니다. 할머니! 화려한 관복을 입은 김진사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신가? 아니, 혹시 김진사 나으리? 예, 할머니. 저 김진사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어린 선비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셨구먼. 축하하네. 정말 축하해. 할머니,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10년 동안 할머니께서 주신 떡과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니, 그건 내가 그냥... 할머니, 이제 이 떡 장사는 그만하시고 편히 쉬셔야 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진사 나으리,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이 떡 장사가 좋아. 여기서 배고픈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게 내 기쁨이라네. 김진사는 할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매달 쌀과 떡살 재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난한 선비들에게 나눠주시는 떡값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진사 나으리, 그건 너무... 할머니, 제가 받은 은혜의 만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할머니는 김진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진사 나으리. 그날 이후로 김진사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매달 빠짐없이 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더 많은 가난한 선비들이 떡을 얻어먹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 박할머니 참 대단하시지 않나? 그러게 말일세.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으니 복을 받으실 만도 하지. 어느 날 김진사가 여러 선비들과 함께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선비들 모두 할머니의 떡을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소가에 급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10명이 넘는 선비들이 차례로 절을 올립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그저 배고픈 이들을 못 봐서 그랬을 뿐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되셨구먼. 할머니, 할머니의 작은 떡 한 개가 저희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몇 년 후 김진사는 예조판서의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임금님께 특별한 청을 올립니다. 전하, 한양궁궐 앞에서 50년 넘게 떡을 팔며 가난한 선비들을 도운 박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늙은 부인의 선행을 기리고자 하오니 정렬을 내려주시옵소서. 임금님께서는 김진사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박 할머니를 궁궐로 부르십니다. 궁궐 대전입니다. 8순이 넘은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몸으로 절을 올립니다. 저는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임금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십니다. 박씨 할머니의 선행은 단순히 떡을 나눈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인재를 키운 것이니라. 이에 정렬을 내리고 평생 나라에서 봉양할 것입니다. 대전 안의 모든 신하들이 박 할머니께 절을 올립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저는 여전히 제 떡가게에서 지내고 싶사옵니다. 그곳이 제 삶의 터전이었고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사옵니다. 임금님께서는 할머니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하시어 떡가게 자리에 정려문을 세우고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후로도 박 할머니는 생애 마지막까지 떡가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김진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할머니의 선행을 기리는 비석을 세웁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집니다. 작은 떡 하나에 담긴 큰 사랑,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나라의 기둥을 세우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나눔과 베품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